안녕하세요. 김중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기운들 핵폭탄 터졌다. 오늘 12시 터진 심각한 사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국내외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리, 경제, 해외 집값이 큰 폭의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2025년까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에 힘이 실렸다고 할까요? 30년간 4차례 폭락 중 이번에는 V자 반등이냐 W자 2차 폭락이냐 여기를 보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값 기운들 핵폭탄이 터졌다. 오늘 12시 터진 심각한 사건. 자, 이제 12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얘기해 봅니다. 자, 부동산 하락 전망.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들 대표적인 분들 많죠. 자, 이현철, 김기원, 한문도, 이광수, 기타 뭐 이제 몇 명 또 더 있어요. 뭐 김영희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이현철 소장,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운영하고 있고 심리, 전세가, 거래량이 핵심이다. 특히 사이클 핵심인데 미분양도 중요하고 결국 이런 종합적 흐름을 봤을 때 26년 약 5년 동안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크게 스탠스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자, 데이터 노즈 규제 완화, 양도세 면제, 미분양, 금리, 전세가 중요하다고 포커스를 말하고 있고, 자, 이제 2025년 대략 한 4년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집값이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번에 한문도 교수, 너무나도 유명하죠?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물가 잡히고 금리 인하해야 집값이 잡힌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전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전세가 상승, 이때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대략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4년 최소 3년 이상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광수 대표, 요즘 아주 광수네 복덕방 대표로서 집값 폭락에 앞장을 서고 있죠. 전세가, 투자 심리 중요. 집값 당분간은 계속 하락세다. 2024년 3년 동안은 최소 떨어질 것이다. 자, 이분들 말고도요. 빅데이터 기반을 한 교수님들, 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자, 하나같이 폭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V자 반등이냐 W자 하락이냐. 근데 제 평가는 어떠냐고요?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빨간색 잘 봐보세요. 이게 86년부터 자 최근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여기 V자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V자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또 V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또 쭉 빠지고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 크게 V자 반등, V자 반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파란 거 있죠? 다시 2차 하락을 하느냐.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파야 미래에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먼저 V자 반등 사례만 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빨간색 네모판 한번 보세요. 이게 IMF 때예요. 97년. 어떻습니까? 1년 만에 회복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번에 빠졌을 때 1년 만에 회복한 거하고 너무나 쌍둥이죠. 이때는 금융위기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역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잠깐 쉬었다 하는 V자죠. 그 다음에 V자 세 번째 반등, 미국발 금융위기. 자, 이게 떨어지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렇게 반등. 쭉 빠졌다가 자, 이번입니다. 이번은 모양도 커요. 자, 이렇게 V자 반등 생각보다 4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다가 아주 빠르게 반등했는데 이게 V자로 이렇게 쭉 반등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지금 V자 반등의 사례를 쭉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W자 폭락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파랑 네모칸을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 일본발 문제 때문에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떨어졌어요. 결국은 올라갔네요. 즉, 자, 1991년에서 98년 일본발 위기부터 IMF까지 합쳐가지고 W자 급락했다가 W자로 상승했다 이 말이에요. W1입니다. 이번에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봤더니 올라갔다가 진짜로 2007년 8년에 떨어졌다가 9년에 반등했네요. 그러다가 13년까지 쭉 빠졌어요.
역시 W자 모양의 두 번째입니다. 2007년에서 2013년 미국발 위기 때. 이번에도 W자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왜냐? 지금 여기까지는 V자, 이렇게 가면 V자입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근데 지금 가는 듯 하다가 아마 가을 정도 이렇게 추락할 것이다. 한 몇 년 가다가 이렇게 반등. 그러면 W자가 완성이 되네요. 모양이 이 네모박스 모양, 이 파란 네모박스 두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이 닮아가는 거네요. 2022년부터 코로나발 위기, 이게 합쳐져서 W자 2차 급락을 가져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V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W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현재 만약에 이게 반등을 안 해버렸다면 한 3, 4월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7월 상황에서 폭등은 아니래도 플러스로 전환돼 갖고 반등한 상황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W자 하락보다 V자 상승이 저는 80% 이상으로 봐요. 사실상 V자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주장한 그런 내용들, 글쎄요, 이제 밑에 한번 보자고요. 뒤에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올 거, 이거 별표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다 뽑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이 좀 큰 게 3개 있고 원이 좀 작은 게 여러 개 있죠. 자,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 냉철한 분석. 저는 제 말이 모두 맞다. 꼭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적 접근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저도 올 연말까지 집값이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빠진 것은 1분짝 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고, 올 연말. 그런데 연말까지 빠지긴커녕 여름에 제일 우려했던 게 여름에 폭등이었는데 역시나 여름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죠.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보세요. 요인 무려 몇 가지나 되냐면 12가지나 돼요. 자, 지금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 3개, 경제, 금리, 해외 집값,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무시하고 나머지 갖고 뭐 전세가 어쩌네, 정책이 어쩌네, 이거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값은 해외를 따라가요. 명심하세요. 해외가 70% 이상이에요. 국내 갖고 끄적끄적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해외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것들을 봅시다. 30%에 해당되는 것들. 전세, 사이클, 거래량, 거품, 그 다음에 심리, 실거래가, 분양, 추세, 정책. 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보자고요. 먼저 하락 요인부터. 하락은, 전세는 아직도 하락 요인에 포함돼요. 거래량은 보합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하지만 아직 정상 궤도를 밟지 못해서 하락 쪽으로 편입. 사이클, 그렇죠. 보통 사이클이라면 3, 4, 5년을 떨어져야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거품 최고치 맞아요. 서울 집값 거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 보세요. 이 4가지는 하락 요인일지 몰라도 아주 큰 원, 경제, 금리, 해외 집값, 이게 모두 다 상승 요인에 가까워요. 100%는 아니지만 경제는 이미 회복 쪽으로 쭉 갈 것 같고, 침체했다가 회복하겠죠. 이거 주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이미 미국이 한번 올리든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입니다. 해외 집값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라든가 실거래가라든가, 그리고 청약 경쟁률, 분양, 미분양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추세가 어때요? 상승이죠. 정책, 정부 정책은 물건 집값 띄우기입니다. 이 빨간색이 훨씬 많네요. 무려 8개나 되네요. 비중도 크고요. 이 원 큰 게 3개나 되고, 같은 작은 것도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폭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상황에서 이제 해외 여건이 좋아지고 주가도 뛰고 해외 집값이 뛰어버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거 그냥 날아가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락으로 가려면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금융 위기가 터지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4번째, 이제 집값이 뛴다고 해서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서울 집값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서울 집값, 인구 줄어도 서울 집값이 안 이렇게 오르는 이유. 서울 집값이 왜 오릅니까? 입지가 좋으니까요. 희소성이 좋으니까요. 국제 도시로서 면모가 있으니까요. 입지. 서울은,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기도 면적이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산업, 문화 중심지입니다. 해외 사람들이 오면은 서울 오고 싶다고 하지. 저기 부산이나 뭐 대구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서울을 희망합니다. 경기도 이거 집 사는데 얼마입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서울을 물어보지. 한마디로 서울과 비서울, 서울이 아닌 곳의 격차가 점점 심화. 서울 내에서도 격차는 심화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희소성도 있습니다. 서울은 주택이 부족해요. 경기, 인천은 신도시를 남발합니다. 즉 결정적으로 신도시를 남발하는 바람에 서울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인천, 지방 집값이 올라갈수록, 분당이 뛸수록, 위례가 뛸수록, 광교가 뛸수록 서울은 더 뜁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서울. 이제 서울은 문제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췄어요. 서울은 국제 영향력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부터 13대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경제만 대국입니까? 한류 보세요. 미국 다음으로 한류 문화가 제일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류를 가볍게 보시는데 한류 이거 엄청난 파워예요. 예전에는 서양 쪽에서 동양 남자 보기를 에게 무슨 뭐 동양의 미개국인가 보다 이렇게 봤어요. 코리아 하면 남과 북, 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됐고 디지털 국가로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진짜예요. 단순하게 케이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서울 전역이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친환경, 미래 주거타운.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앞으로 고층으로 가고 친환경으로 가는 거 보세요. 아마 10년, 20년이면 천지개벽일걸요. 서울 오면 두바이 이상의 어떤 아름다움, 자연과 인공미가 어우러진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막 오래된 아파트 그게 아니라고요. 서울은 잠재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왜? 경기도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자, 이제 부동산 매입 타이밍, 부동산 전문가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다.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적게 봐요. 살 거면 빨리 사라. 올해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맞아요. 나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나는 상승할 것 같다. 뭐로 뜸들입니까? 올 겨울에 폭락할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아니면 더 올라가요. 왜 그러면 겨울까지 기다립니까? 자, 이제 지표 개선, 해외 지표, 금리나 경제 회복, 해외 집값 상승해요. 국내 지표, 실거래 거래량, 매수 심리, 청약 등이 다 양호. 위험 요인,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 불안이라든가 역전세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희석됐어요. 전문가들 하나같이 부동산 전문가 80%는요 부동산은 올라간다 강보합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의 일종인 데이터 전문가들이에요. 상승 요인, 금리, 해외 경제의 호전, 정부 정책, 분양가, 상승 매물. 그러면 어디가 올라갈 것이냐? 서울이라고. 서울 인접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차별 매입, 이제는 판단 요소, 입지, 아파트, 저평가, 세대수, 호재 이런 걸 보면서 차별적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별에서 신고가 찍을 곳은 서울, 회복 겨우 할 곳은 경기도의 중심지, 지방의 중심지. 회복 불능은 대부분 70%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집이 남아도니까. 매입 방법, 갭 투자가 제일 수익은 크고 그 다음 빚 투자, 실거주 순입니다. 그리고 유망 지역의 청약, 릴레이식 청약. 자, 여기 보시면 30년간 4회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거 4년 동안 빠졌고 이게 V자 반등이고 이것도 V자 반등이에요. 자, 근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연계 지으면 W자, V자 2개, W자 2개. 이번 22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스 쳐놨잖아요. 이 파란색이 집값 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30년간 4회, 91년에 93년, 1기 신도시 30만원, 일본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자, 완전히 집값이 폭락을 했죠. 얘를 IMF까지 이어가면 W자가 돼요. 자, 1998년, 99년 IMF 단독으로만 본다면 V자 반등이에요. 1년 만에 V자 반등했죠. 자, 2003년에서 2004년 역시 폭등의 일시하라 V자 반등했습니다. 자, 2010년에서 13년 이때는 자 7년에 떨어졌다가 8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9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W자. 결국 과거를 봤더니 반반이네요.
자, 주택구입 매수지수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좀 높아요. 아직은 부담이 조금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세가율 보세요. 이게 제로인데 여기 거의 75%까지 갔던 게 지금 50%예요. 50%. 진짜 마지막이 언제냐? 40%까지. 즉 서울도 40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건 각오하셔야 돼. 무조건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 매매가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전세가가 이제 바닥을 쳤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입주 물량이 23년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월간 주간 시세. 월간 주간 시세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금 2달째 폭등이에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기. 전국 지방만 떨어지고 있어요. 주간을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지방은 내려가고 있고. 양극화죠, 그러니까. 주요국 가계부채, 우리나라 DSR 봤더니 한국이 호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세계 2위. 주요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1위.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매물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 이제 2분기 청약 경쟁률,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아주 치열합니다. 고분양가인데도 아주 치열해요. 여러분들 분양가를 자꾸 올리면 이 집값을 자꾸 올리는 역할을 해요. 분양가 올라가는 게 집값 띄우는 1등 공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주요 도시 인구당 1000명당 주택 보유수, 서울이 제일 적네요. 런던, 뉴욕, 도쿄는 서울보다 훨씬 많죠. 즉, 이걸 보더라도 서울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오늘 방송을 보셨듯이 부동산 진단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어도 당장 3개월 이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